캐나다에서 열심히 사는 자랑스러운 동포를 만나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맥길 대학의 김명희 교수를 전화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맥길대 아주 명문대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캐나다 대학들 중에서 가장 역사 깊은 명문대학교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어권 대학입니다. 네, 총 11개의 단과대학이 있고 그중에도 의대, 법대, 상대, 공대는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캐나다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과로 유명합니다. 네. 학생 수는 학부하고 대학원 과정 전부 합쳐서 한 4만 명 정도 좀 되고요. 네. 영어권 대학이니까 수업은 영어로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면 과제물을 프랑스어로도 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가장 인상적인 거는 노벨상 수상자도 벌써 12명이나 배출됐고요. 네. 캐나다 수상이 3명, 우주항공사가 5명 등등 유명한 인사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대학으로도 유명하고요. 네. 대학 평가에서도 평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항상 캐나다 1위를 차지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가장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그냥 알려져 있는데 우리 김 교수께서는 어떤 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인문대학교 내에 동양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동양학과. 네. 네. 그 동양학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동양학과 안에 3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학과라고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3가지 프로그램을 한때 묶어서 동양학과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학 전공 프로그램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부전공이 가능한 상태고요. 네. 네, 이제 강좌를 조금 더 늘려서 전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주 특이하게 우리 김명희 교수께서는 캐나다에서 극단을 만드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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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마을이라는 극단을 만들었는데요. 네. 네,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극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사실은 이 학교 활동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네. 학생들하고 매년 한국 문화의 밤 행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순서가 단막극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단막극이 이제 한국 고전에서 온 고전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맞춰서 만든 단막극이었는데, 네. 해마다 이제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그 학생들 특징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학생들이 있고, 또,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특징이나 아니면 특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국 고전 작품들을 골라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대본을 써서 단막극을 무대에 올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하고 그렇게 단막극 연습을 하면서, 연극 활동의 문화 홍보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감을 하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좀 더 연극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됐죠. 그래서 학생들을 더 잘 지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게 된 게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정기 공연이나 극단이니까 여러 가지 공연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너무 이제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극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주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려진 극단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교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원이 있을 때에는 조금 더 확고하게 이제 공연을 올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조금 작은 규모로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3번이나 공연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네. 정식 공연을 극장에서 올렸고요. 한국에서는 꽤 알려진 작품들인데 첫 번째 작품은 김동탁
작가님의 아비, 두 번째 작품은 박민규 작가님의 낮잠, 네. 세 번째 작품은 김정숙 작가님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을 올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한국 그 작품을 현지인들한테 또 알리는 것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항상 불어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네. 프로그램 안에도 내용 소개를 하고 또 공연 중에도 공연은 한국어로 하지만 그 옆에 자막 처리를 해서 현지인들도 얼마든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준비를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고 하지만 사실 아마추어들이라 또 배우도 고정된 배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운영위원도 사실 유동이 많아서 해마다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히 격려를 해드리고 성원을 보내고 싶은데 네, 지금 감사합니다. 이제 김 교수께서는 퀘벡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 네네. 몬트리올 뭐 네, 우리가 퀘벡주. 네. 퀘벡주에 있는데 우리 동포가 얼마나 계세요? 네,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0명. 예. 그 캐나다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30년이 넘었고요. 아유,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동양학과의 한국학 프로그램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한국에 대한 그렇죠. 관심 이런 것들. 네네, 그렇죠. 지금 한 10년 정도 남짓, 굉장히, 학생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그 교원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서 학생 수는 많이 느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년 전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정원이 60명인데 60명이 다 차고요. 네. 네, 2학년도 한 25명 정도로 해서 그 수준이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예, 저희는 또 웨이팅 리스트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얼마만큼 저희가 수용을 못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예. 그 현재 이제 오래 계시고 30년이 넘으셨고 또 교편도 잡고 계시고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걸 실감을 하시는데 네. 그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구나. 네. 이런 걸 느끼시는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네. 체감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제 직업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제 가장 큰 그 매일매일의 그 과제이기 때문에 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또 학생들하고 항상 접촉하는 그런 게 저희 생활의 대부분이라 학생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그런 그 체감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보면 이제 유명 스타나 드라마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네. 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까지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학생들에게 정보를 듣고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구나 하는 거를 체감하고 있고요. 네. 제가 처음 맥길 대학교에 갔을 때는 사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정말 지금 보면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맥길대 동양학과가 중국학, 일본학, 한국학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학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약할 것 같아요. 본국에서의 네. 지원 어떠세요? 네, 물론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서는 물론 약합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짐작하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국학 규모에 비해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국제교류재단의 한국 외무부 소속인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원 덕분에 학교가 재정난을 겪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폐강하는 그런 시기에도 한국어 강좌가 생존할 수 있었고요. 네. 또
4년 전에 한국학 교수직 설치도 국제교류재단에서 학교하고 매칭 펀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서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지원 부분은 사실은 사기업들의 참가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네. 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가 있는 몬트리올 지역, 퀘벡주는 한국의 유명 대기업들도 없고 그 대기업에서 격려나 지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중국학의 경우는 크게 기부하는 재력가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외에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1년에 한 50명 정도 뽑아서 네. 전액 부담으로 5월, 6월 2달간 중국에서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부럽고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보면 대기업가나 재력가 분들 중에서 분명히 뜻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아직까지 기업 차원에서 한국어나 한국어학 장려 프로그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 앞으로 좋아지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애를 쓰셔서 네.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더라고요. 앞으로 이 캐나다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계획 겸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제 본분에, 그러니까 제 본분은 이제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일에 네.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예, 한국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화의 방 같이 한국 문화 그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한국 음식, 한국 음악, 무용, 춤 이런 거를 많이 알리면서 관심을 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면으로 이제 또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초기에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상태고 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나 문화 쪽으로도 좀 더 전문화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게 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해서 제 교수법과 노하우를 다른 선생님들께도 알리고 공유하면서 한국어 교육법 발전에 무엇보다도 공헌하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바쁘신데 여러 가지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캐나다 맥길대 동양학과의 김명희 교수를 전화로 만나봤습니다.